장삼으로 얼굴을 가렸던 여인이 천천히 그 가리개를 내렸을 때 이수철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이모님,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수철의 마음을 흔들었죠. 오랜만이에요, 서방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들었어요. 곧 혼인하신다고. 월선의 쓸쓸한 목소리에 수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인이라니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모님만을 생각했다고요. 견디다 못한 수철은 월선에게 성큼 다가가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모님의 숨결, 이 살결,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의 거친 속삭임에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방님. 그 간절한 부름에 수철의 온몸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수철과 월선의 재회는 운명이 주는 선물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 몇 년 전 가을. 한양 도성의 하늘은 맑았으나 이수철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서도 낙방한 그는 아버지의 노여움을 피해 집 뒤편 갈대밭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머슴 삼돌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수철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죠. 아들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마당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던 어머니는 수철을 보자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재주로는 과거에 오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여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내 친구가 함경도 경동진에서 여각을 운영하고 있단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친구분이 경동진에 계시니 그분께 부탁하면 관아의 서리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 게다. 그곳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를 해도 좋을 것이야. 수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랑캐의 침략이 잦은 변방으로 떠난다는 것은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친구 월선이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란다. 지금은 객주가 되었으나 마음씨 좋고 지혜로운 여인이니 그 집에 머물며 일을 보아도 좋을 것이야. 이렇게 하여 수철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한양을 떠났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여정은 고되었습니다. 때론 비에 젖고 때론 찬 이슬을 맞으며 그는 경동진으로 향했습니다. 경동진 땅에 들어섰을 때 수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양에서의 실패와 아버지의 질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여각은 동문 밖 버드나무 5그루가 있는 곳에 있다 했으니. 수철은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동문을 지나 조금 걸었습니다. 멀리서 동진여각이라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각 앞에 다다르자 중년의 여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고운 이목구비와 단정한 자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객주치고는 드물게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최월선 객주님이십니까? 수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이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으나 곧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구세요? 한양에 계신 숙경이 아들이 아니신지? 이런, 어쩜 이리 어머니를 쏙 빼 닮으셨을까? 최월선은 반갑게 수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서찰은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관아의 서리로 일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서찰 받았지요. 어머님께서 자세히 적어 보내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월선은 수철을 여각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각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큰 방 뒤편으로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구석방이 제일 조용하고 좋아요.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도 보이고 도련님께서 글 읽고 공부하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수철은 최월선의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방은 비록 좁았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을 읽기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객주님, 제가 방값을. 수철이 말을 꺼내자 최월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친구의 아드님이 여기 왔는데 어찌 반값을 받겠어요. 그저 관아일 열심히 보시고 가끔 여가길 도와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월선의 따뜻한 배려에 수철은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직접 끓인 쇠고기 미역국과 반찬들을 가져와 수철에게 대접했습니다. 객주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객주라고 불러주시니 괜히 낯간지럽네요. 저를 그냥 이모라고 부르세요. 숙경이와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랜 벗이니 도련님은 내게도 조카나 다름없어요. 월선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철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낯선 경동진 땅에서도 이렇게 마음 따뜻한 이가 있다니 앞으로의 생활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모님.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철은 조심스럽게 이모라 부르며 미소 지었죠. 월선은 그 호칭에 더욱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철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 덕분에 서리 자리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관아에 들어오는 문서들을 정리하고 때로는 중요한 문서를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 서리는 한양에서 온 선비라네. 글씨도 바르고 학식도 있으니 중요한 문서는 그에게 맡기게. 관아의 주사는 이수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서리들 중에서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기에 수철의 학식은 금세 빛을 발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철은 경동진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낮에는 관아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동진여각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월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선은 젊은 시절 경주 최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나 남편과 사별한 후 생계를 위해 여각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각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철은 종종 월선의 여각 일을 도왔습니다. 술을 따르거나 때로는 취한 손님들을 달래는 일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취한 군관 하나가 월선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객주, 이리 와서 내 술 한 잔 받아보소. 오늘은 그대의 방에서 하룻밤을. 수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군관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여각의 객주는 함부로 대할 여인이 아니오. 당장 사과하시오. 군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서리나리가 객주의 편을 드는구나. 혹시 네가 먼저 맛을 보았나? 수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경동진부사께 직접 고하겠소. 군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동진부사의 이름이 나오자 더 이상 말대꾸하지 못하고 여각을 빠져나갔습니다. 일이 끝난 후 월선은 수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보통은 그냥 넘기는데. 수철은 월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날따라 왜인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친구분이시니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무례한 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수철은 월선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철은 월선을 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 노래를 부르는 모습, 혼자 뒤뜰에서 꽃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머니 친구를 향한 예의가 아니다. 수철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이미 그의 마음 속에는 월선을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를 향한 마음이라니 이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하지만 밤마다 수철은 월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수철이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비단자락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항상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수철은 비단을 내밀며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놀란 듯 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만 이런 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월선은 결국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철의 손에 스쳤을 때 수철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니 언젠가 좋은 교수를 만나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월선의 말에 이수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수철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각의 등불이 멀리서 보이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죠. 도련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월선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문서가 많아 늦었습니다. 식사는 기다렸어요. 함께 드시죠. 월선은 뒤편으로 수철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정갈한 상이 차려져 있었죠.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고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카를 어찌 굶길 수 있겠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들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철은 종종 월선의 손길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 술잔을 따르는 우아한 손목의 곡선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도련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담근 국화주가 있어요. 한잔 하시겠어요? 월선이 작은 주전자를 들어올렸죠.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는 동안 그는 그녀의 목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가 그녀의 목에 은은한 곡선을 만들었죠. 이 국화주는 제가 직접 담근 것이에요. 국화가 피는 시기에 맞춰 준비했지요. 수철은 술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국화의 그윽한 향기와 달콤한 술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맛은 묘하게도 월선을 닮았다고 그는 생각했죠. 달콤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어떠세요? 맛이 너무 강하진 않나요?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마치 이모님 같습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수철은 당황했습니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같다니요? 아,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이모님의 성품과 닮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선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더 드시겠어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을 비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화주가 수철의 혀를 풀어주었죠. 이모님은 어째서 혼자 사시는 건가요? 월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혼자인 게 편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특히 밤이 깊을 때. 그 말에 수철의 가슴이 뛰었죠. 술기운 때문인지 그는 평소보다 대담해졌습니다. 저도 밤이면 외롭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선의 눈동자에 촛불이 반사되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수철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화주의 향기와 월선의 채취가 뒤섞인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죠. 조금만 더 이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도 이 시간이 끝나길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한 잔 더 어떠세요? 국화주가 아직 남았어요. 그녀가 술을 따르는 동안 수철의 손이 우연히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월선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수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술잔을 받아든 수철은 월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주의 효과인지 그녀의 입술이 더욱 붉게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그 입술의 감촉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술이 과하셨나 봐요. 월선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이수철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술잔을 다시 비웠죠. 국화주의 향기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월선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모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모님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월선은 놀란 눈으로 이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도련님이 물어볼 질문이 아니에요. 수철은 술기운에 대담해져 손을 뻗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월선은 손을 빼려 했지만 이수철은 놓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이런 대화는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도련님 어머님의 친구고 당신보다 나이도 많은 여인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 마음은 월선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렸죠. 이제 늦었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수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월선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월선 씨. 처음으로 수철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가봐야 해요. 월선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수철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죠. 그의 마음은 국화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날 밤 수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월선의 얼굴을 떠올렸죠. 국화주의 향기가 아직도 그의 코끝에 맴돌았고 그 향기 속에서 월선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수철과 월선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수철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면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이수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국화주를 찾았고 월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위해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죠. 도련님, 제가 왜 국화주를 담그는지 아세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죠. 국화는 가을에 피어 겨울을 이겨내는 꽃이에요. 그 강인함이 좋아서. 이모님도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월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죠. 저는 도련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수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나요?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수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철은 자신의 마음이 국화주처럼 달콤하게 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며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엮여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이수철은 관아의 일을 마치고 여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여각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마당 한켠에는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는 월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이 달을 보니 문득 옛일이 생각나서요. 수철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숨결에서 오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수철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과거의 상처가 어려 있었죠. 그녀는 술병을 꺼내 2개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18배 혼인했어요. 남편은 제 나이의 2배였죠. 그녀의 잔을 든 손가락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는 무역상이었고 저에게 비단과 보석을 선물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출타가 길어질수록 집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제게는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혼자 시장에 나갔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이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맞은 날이었죠. 수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철저히 갇혀 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월선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이 이수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보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곳에 여각을 열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월선이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려 죄송해요. 오늘따라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월선의 입술이 살짝 떨렸죠. 수철은 그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입술은 붉은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수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철은 자신도 모르게 월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고 월선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모님, 전 이모님한테 끌립니다. 수철의 고백에 그녀는 조금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제 친구의 아들이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수철은 담대하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죠.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갈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각 안에서 소리가 들렸죠. 객주님, 어디 계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2 사람은 급히 떨어졌습니다. 월선은 당황한 듯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이수철의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월선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오늘 밤 이야기 잊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여각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결코 잊을 수 없었죠.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 그녀의 향기,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수철은 한동안 마당에 홀로 남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월선에게 사로잡혀 있었죠. 그녀의 슬픔,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 그는 모든 것을 품고 싶었죠. 기다리겠습니다, 이모님.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는 달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경동진의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수철은 관아의 일을 마치고 여각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었죠.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월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 나눴던 그 순간의 기억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각에 도착하자 월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한 그 눈빛은 수철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죠. 저녁 식사 후
수철은 용기를 내어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각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모님, 괜찮으시다면 함께 마셔도 될까요? 월선은 고개를 들어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눈물을 흘린 흔적이었습니다. 수철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월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술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마음이 헛헛해서요. 수철은 술병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한양의 양반가 규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술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죠. 제가 남편과 살던 시절 저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가 다른 여인들과 즐기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외로울 때면 혼자 술을 마시며 밤을 보내는. 월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모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월선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모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월선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저는 당신 어머니의 친구이고 당신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여인이에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마음은 이모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월선은 손을 빼려 했지만 수철은 더욱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이모님.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지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후. 하지만 이곳에 와서 이모님을 만난 후로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선의 눈빛이 흔들렸죠. 도련님, 이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랑의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모님. 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고백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수철이 그녀의 입을 자신의 입으로 막았습니다. 월선은 잠시 굳어 있었지만 곧 그녀의 손이 이수철의 가슴에 올라왔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월선의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월선은 수철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미치겠네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수철은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같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갈망과 욕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도련님, 저는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과거의 급제에 출세해야 할 양반의 자제인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모님뿐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월선의 속고름이 마음처럼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죠. 월선의 치마폭이 수철의 다리에 스칠 때마다 수철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월선이 숨을 고르며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뺨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여각 안쪽으로 향했죠. 그녀의 방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손바닥 사이에서는 땀이 배어나와 미끄러웠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두 손의 접촉은 곧 다가올 시간을 암시하는 듯했죠. 월선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방문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멈추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철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모님이 원하신다면 제게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월서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문을 열기 전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겠어요? 그 말에 수철의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죠. 그녀는 문을 열고 수철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선과 금기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숨결과 신음이 얽히며 방 안에 은밀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무르익어가는 경동진에서 수철과 월선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사랑은 여각의 일상 속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죠. 낮에는 그저 객주와 묵는 이해 관계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열정적인 연인으로 변했습니다. 도련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월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수철만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오늘 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자기들만의 약속이었죠. 수철은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메시지를 눈빛에 담아 보냈죠. 여각은 낮부터 북적였습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상인들이 경동진을 찾았고 그들은 모두 월선의 여각에 모여들었죠. 수철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여각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선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죠. 월선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과 안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렵한 움직임과 우아한 자태는 수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치마자락이 스치며 발목이 드러났고 때로는 몸을 숙일 때 목덜미에 하얀 살결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수철에게는 달콤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도련님은 참 학식이 높으신 것 같소. 늘 책을 읽고 계시니? 한 손님이 수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월선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관아의 서리로 일하시는 분이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철은 그 안에 감춰진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해가 지고 여각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자 여각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월선은 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수철은 그녀를 도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바쁘셨네요. 수철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날이라 항상 그렇죠. 두 사람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다 정리했네요. 수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월선은 깜짝 놀란 척했지만 이내 그의 손길에 몸을 기댔습니다.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수철은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월선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죠. 여기서는 안 돼요. 방으로 가요.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수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여각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선의 방문을 닫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달려들었죠. 그들의 입술이 뜨겁게 맞닿았고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했어요. 수철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월선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저도요. 손님들 앞에서 표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월선이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수철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소리가 옆방으로 새어나갈까 항상 침묵 속에서
오직 서로의 눈빛과 몸짓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월선은 수철의 어깨를 깊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한 그녀의 방법이었죠. 수철도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사랑해요, 월선 씨. 수철이 속삭였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서방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월선은 수철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해요. 사람들이 곧 일어날 거예요. 수철은 아쉬운 듯 그녀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올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낮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객주와 묵는 이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비밀스러운 약속이 담겨 있었죠.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월선이 수철의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콤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수철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었죠. 낮에는 철저히 객주와 묵는 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떤 비밀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는 법. 여각의 머슴들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죠. 객주님과 그 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뭔가 수상해. 밤마다 방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걸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러나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수철과 월선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의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나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경동진의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진 저녁이었죠. 수철이 관아에서 돌아와 여각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한 전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수철 서리님,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수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령이 건넨 편지를 받아들었죠. 봉인된 편지를 뜯자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그것과 더불어 정판서가 그를 한양으로 소환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혼사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각에 도착한 수철은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월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비단을 짜고 있었죠. 서방님, 무슨 일 있으세요? 월선은 즉시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챘습니다. 수철은 말없이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편지를 읽었고 그녀의 얼굴도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이 그리고 정판서님이.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계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이 나아지시면 바로 돌아올 것이지만.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죠. 정판서의 소환이 의미하는 바를. 정판서 댁의 따님과 혼사를 논의하실 건가요? 월선이 겨우 입을 뗐어요. 수철은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마음은 오직 이모님에게만 있어요. 그는 월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수철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죠.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아무도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월선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죠. 오늘 밤 함께 보내도 될까요? 월선의 속삭임에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월선의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죠. 수철은 월선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매끈한 이마, 깊은 눈동자, 부드러운 입술.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요, 당신을.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수철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것을 맞추었죠. 그 입맞춤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이별의 입맞춤이었죠. 천천히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겨갔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오랜 연인처럼 익숙하게.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모든 곡선과 감촉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울 거예요. 수철이 월선의 목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신음과 함께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월선의 신음이 방 안을 채웠죠. 오늘만큼은 그녀가 소리를 내는 것을 수철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었죠. 그 목소리가 그를 한양에서도 따라다닐 것이기에. 서방님. 월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수철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울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는 그녀의 눈물을 입술로 닦아주었죠. 그리고 그들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철은 월선의 안으로 깊이 들어갔고 그녀는 그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들은 쉬지 않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철은 월선의 품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그는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나요? 월선이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죠.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깊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에는 반드시 돌아와 그녀를 다시 찾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이것을 가져가세요. 월선은 자신의 비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수철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제 마음의 증표예요. 수철은 비녀를 소중히 품에 넣었죠. 그리고 그도 자신의 물건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붓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도 있었죠. 수철은 마침내 월선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다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한양으로 가는 길, 수철의 마음은 이미 경동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월선의 비녀가 있었고 그의 몸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 가을의 금빛 햇살이 한양의 거리를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수철은 이제 경동진 부사로 임명받기 직전이었죠. 아버지의 병환도 나아져 집안은 평온했고 정판서의 후원으로 그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월선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경동진으로 소식을 보냈지만 월선은 이미 여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철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월선의 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종이 급히 방문을 두드렸죠. 도련님, 문 앞에 한 여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수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장삼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서 있었죠. 가을바람에 그녀의 옷자락이 나풀거렸죠. 누구신지요? 수철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장삼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수철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모님.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이수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방님. 수철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채취, 그녀의 온기, 모든 것이 그립도록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월서는 부드럽게 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동진 부사로 임명받는다는 것도. 수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은 쌀쌀합니다. 그는 월선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말없이 그들의 눈빛만으로 지난 시간의 그리움을 나누었죠. 당신을 매일 생각했어요. 수철이 먼저 입을 열었죠.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월선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철이 그녀에게 주었던 붓이었죠. 이것으로 당신에게 많은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수철도 그녀의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신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들었어요. 곧 혼인하신다고. 월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죠. 수철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월선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경동진 부사가 되실 거고 한양의 양반가와 혼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수철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생각했어요. 월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당신은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를 분이고. 수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월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을 자신의 것으로 막았습니다. 오랜 그리움이 담긴 입맞춤이었죠. 월선은 잠시 저항했지만 곧 그의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죠.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었죠.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수철이 속삭였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수철의 손이 월선의 옷자락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의 몸이 드러날 때마다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철은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었죠.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의 순간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격렬하게 원했습니다. 월선의 신음이 방 안을 채웠고 수철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서방님. 월선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죠. 수철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서로를 안고 누워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함께 경동진으로 가주세요. 수철이 제안했습니다. 월선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 먹은 제가. 수철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월선의 눈의 기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수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가을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와 두 사람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었죠.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듯이.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처럼 그들의 사랑도 이제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